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미국 시장에 차별화 장세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억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해서 역시나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힘 역시 다이아몬드 선에 등극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트럼프 당선 이후는 정말 격동의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5조 달러의 가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점도 오늘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오늘 2.24%나 하락을 했고 S&P 500도 1.32%나 하락을 했어요. 러셀 2000이 1.42% 하락할 때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 거 보니까 역시나 빅테크 기업들, 대형주들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미디어에서는 최근 파월 연준의장이 미국 경제 아직도 굳건하다, 강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심도 좀 위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14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 연준 의장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좀 조절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래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 파란색 부분이 한 3%대 초반까지도 나오긴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자면 12월 18일 그러니까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한 번 있을 거고, 자,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두 번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그게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도 어제는 62%였는데 오늘 58.2%까지도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번 주 이렇게 좀 S&P 500 기준으로도 하락세가 나왔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이고 12월 달에는 또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기관 투자가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의 2024년 결산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매수를 단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월 말로 갈수록 다시 한번 상승세, 반등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그래프로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등을 했었던 주가였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잘 올랐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친기업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 주가 상승 기대감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주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죠. 이제 투자자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찾고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억석가리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모습이 이 판때기에 잘 나오고 있어요. 지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는 각종 규제를 많이 철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융과 관련된 규제를 지금 철폐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낸스 쪽이 최근 잘 오르고 있고 오늘도 나스닥이 2%대 하락을 보여줄 때 이렇게 피가 철철 넘쳐 흐를 때 자,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테슬라가 오늘 좋았어요. 밝은 연두색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아무래도 이 점도 오늘 증시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은 민주당의 후원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빨간색 부분은 공화당의 후원을 하고 있는 후원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애플과 테슬라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애플은 정치권의 로비를 할 때 96%를 민주당에 로비를 하고 4%만 공화당을 후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 떨고 있니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다르죠. 일론 머스크는 정말 이렇게 보면 좀 한방 인생인 것 같아요. 건곤일척의 승부를 하는 승부사 기질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 100% 그러니까 트럼프 100% 지지를 했었죠.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매그니퍼센트 세븐 기업들은 민주당 쪽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성을 차린 투자자들에 의해서 좀 판가름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집권 이후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파월 연주장이 어제 미국 경제 아직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금리 인하 확률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년에 한 3%대 초반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이제는 그러한 예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년에도 한 두 차례 정도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특히 이번 주 좀 증시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역시나 이러한 장세에서는 역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트럼프 정부 최대 수혜주로 예상되고 있는 테슬라는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뭐 2, 3%대 크게 하락할 때 3% 이상 상승하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약 한 3분의 1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점을 일론 머스크가 주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지출 감소는 유동성 감소를 뜻합니다. 유동성이 감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쟁력이 강한 기업만 살아남겠죠. 여기저기 너도 나도 돈이 넘쳐 흐른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옥석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도 잘 올라가겠죠. 하지만 유동성이 감소를 하게 되면요, 경쟁력이 강한 기업만 살아남아요.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욱더 돋보일 만한 이유는 이렇게 유동성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도지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정부 효율위원회는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자마자 그 첫 번째 정부 예산안 감소 정책으로서 EV 보조금 폐지를 꺼내 들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테슬라의 발등을 찍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적혀 있지만 트럼프 plans to kill 7,500 EV tax credit has support from Tesla.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테슬라로부터 서포트,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EV 보조금 폐지하는 게 테슬라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We should end all government subsidies, including those for EVs and oil and gas. 자, 모든 정부 보조금을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11월 15일 어제 또 얘기를 했어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16일,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훨씬 오래전이죠. Take away the subsidies, it only help Tesla. 역시나 보조금을 폐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부터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어요. 오래전부터 EV 보조금 폐지를 주장해왔던 일론 머스크인데, 자,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는 정말 다릅니다. 눈과 귀를 막고 있어요. 투자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머스크의 뒤통수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찬성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EV 보조금 폐지는요, 테슬라보다는 다른 레거시 기업들에 훨씬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시면 3분기 실적을 보면 테슬라와 BYD를 제외하고는 모든 글로벌 대형 카메이커들의 실적이 후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독일 럭셔리차 BMW는 무려 순이익이 84%나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글로벌 1위 카메이커인 도요타도 55%나 감소를 보여주었는데, 전년 대비 순이익이 성장한 회사는 딱 두 개였어요. 바로 테슬라와 BYD가 되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전기차 생산과 판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유일하게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두 회사예요. 이 두 회사만 지금 순이익을 플러스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경쟁력이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보조금 폐지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다,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IRA 보조금, EV 보조금이 7,500불로서 약 한 우리 돈 1,00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지만 미국 24년 상반기 등록된 전기차가 57만 8천 대였는데, 자, 이 중에 뭐 30%도 안 되죠. 12만 5천 대만이 EV 보조금을 청구를 했다라고 해요. 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EV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자, 이렇게 EV 보조금 혜택률이 낮은 것은요, 홀마스 카달로그 님이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There are a long list of requirements to qualify. 자, 생각보다 자격 요건을 갖춘 구매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시나 소득 요건이 되겠는데요. 미국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소득 수준이 높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차보다는 작게는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소득자들이 전기차를 사게 될 것인데, 소득이 이렇게 높으면은 이 EV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 EV 차량 구매를 통해서 이 7,500불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30% 남짓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EV 보조금이 폐지가 되더라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자,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포드는 EV 사업의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4만 불짜리 EV를 팔면 뭐 돈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요, 4만 불이 그냥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 보조금 폐지가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아쉬울 게 없죠. EV 경쟁사들이 훨씬 더 아쉬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면, 그러니까 예산이 감소가 되면 다른 부분들로 어쨌든 예산을 메꿀 필요가 있겠는데, 자, 바로 그게 관세죠. 중국의 수입 관세를 뭐 60%를 추가적으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트럼프가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전기차는 미국으로 진입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내 경쟁도 EV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완화된 가운데 중국 전기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테슬라의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은 더욱더 강화될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정말 선택지가 많습니다. 기술 리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보조금 7,500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면 다른 페이버, 다른 혜택을 테슬라 구매자에게 주면 되는 것이죠. 7,500불 못 깎아 드리는 대신에 FSD를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FSD를 뭐 무료로 한 2,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7,500불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EV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최신의 뭐 스마트폰을 샀을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스마트카를 이용하게 되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자, FSD는 소프트웨어입니다. FSD를 뭐 끼워 판다라고 해서 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FSD가 보급이 확대가 되면 주행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윈윈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술 리더기 때문에 경쟁력이 훨씬 더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EV 보조금이 폐지가 되더라도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때부터 아마 이를 추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폐지가 된다거나 감소가 된다거나 하더라도 바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EV 보조금 폐지를 주장을 하겠죠. 뉴스에서도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모델 Y 주니퍼 출시 전에 기존의 테슬라를 구매하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바로 오스본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 반대로 EV 보조금이 폐지가 될 거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귀에 돌려오면 기존의 차량을 구매해서 7,500불 EV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겠죠. 기존 차량 판매량 상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테슬라에게 있어서 지금 나쁠 요인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뭐 3% 반등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보니 테슬라가 유리할 것 같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어차피 EV 보조금은 폐지가 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에는 약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 라이트 비어클, 그러니까 뭐 승용차부터 뭐 1톤 트럭 정도가 되겠죠. 그러한 차량들이 연간 판매가 되고 있는데 2024년이 되면 지금 1670만 대, 약 한 20% 정도까지 지금 EV 침투율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EV 침투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EV 보조금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너도 나도 다 전기차를 사고 전기차 사는 게 당연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 강한 이유는 바로 이 점입니다. 어차피
EV를 넘어서서 미래는 자율주행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애플워치가 있는데 테슬라 앱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 때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되면 애플워치에서도 이 테슬라 앱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전 정말 저 어렸을 때 봤던 전격 제트 작전이 펼쳐지는 거죠. 이 와치를 통해서 로보택시도 부르고요. 자기가 이용하는 테슬라 차량도 원격 호출을 하고 뭐 필요한 데까지 차를 불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이러한 점 때문인지 전설적인 투자자 롬바론 옹님께서는 테슬라를 역시나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제 CNBC에 출연을 해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 로봇을 제외하고는 테슬라의 시총은 10년 안에 3에서 5조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이 1조 달러 수준이니까 5배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로봇을 포함하게 되면 10년 안에 30조 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터뷰에서 재밌었던 점은 테슬라 공장에 방문을 해보니까 기가 텍사스를 방문했어요. 옵티머스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일론 머스크에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저것이 나중에 애기도 가질 수 있나요?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라고 해요. 되게 재밌었는데요. 현재 이 전설적인 투자자 롬바론님께서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바론 캐피탈 펀드의 약 10%를 테슬라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10%면은 정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X도 약 5%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거의 일론 머스크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주식을 팔지 않을 거라고 해요. 10년 안에 뭐 5조 달러, 즉 지금 한 300불대지만 16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 팔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절대 주식을 팔지 않을 거야. 너무 커지면 조금 손질해야겠지만 그럴 생각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펀드다 보니까 펀드와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의 종목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그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니까 일부 매도를 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팔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엔비디아를 5불대 매도를 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140불대까지 올라왔죠. 자,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테슬라는 더 큽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최대 사업을 옵티머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자, 가정에 이 한 대씩 옵티머스가 보급이 될 거고 이 옵티머스 로봇은 인류의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약 한 30배 정도 올라서 7,000불대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거 잘 아시죠? 아니면 단기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EV 보조금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테슬라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될 것 같고요. 자, EV 보조금 뭐 폐지는 미국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테슬라에게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시장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정부까지 등에 업었어요. 자,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좀 반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라든지 무역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테슬라 역시 중국 정부의 미운 털이 박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 역시 중국에 또 하나의 페이버를 줄 필요가 있겠는데 그게 바로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정부에 이제까지 전기차를 제공해온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가 트로이 목마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로컬 EV 메이커들을 일깨워줬죠. 테슬라가 먼저 길을 개척해줬고 중국의 BYD라든지 다른 로컬 기업들 뭐 샤오펑이라든지 니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연간 1000만 대 정도가 EV로 판매가 되고 있는 중국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뭔가 당근을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FSD 로보택시가 되겠어요. 아무래도 최근 FSD 파트너십, 그러니까 라이센스와 관련해서 스텔란티스도 테슬라랑 얘기를 하고 있고 지리 자동차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까지 테슬라랑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허버트 옹이라고 미국 내 테슬라 인플루언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마 상하이 자동차가 될 것 같다. 상하이 자동차가 지금 500만 대 정도 연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스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50만 대까지 전기차 생산을 늘려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상하이 자동차는 대부분 중국 내수 판매량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그리고 중국 내수는 지금 전기차로 완전히 거의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후발주자 입장에서 BYD 같은 기업을 따라가려면 역시나 차별화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FSD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소식이 뭐 단기에 나온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 또 크게 오를 수 있겠죠. 기대를 하면서 같이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